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춘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음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모음 중에서 단모음이라는 걸 먼저 볼 거예요. 단모음은 혼자서 단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래 스펠링대로 발음이 나지 않고 새로운 형식의 알파벳상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발음기호상에서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소리들을 단모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A라고 하는 단모음을 볼 건데, 이 A라는 단모음은 원래 스펠링으로는 A라고 부르죠. 그죠? A라고 불러주지만 발음기호상에서는 다르게 소리가 나요. 아 라고 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스펠링은 보시면 여러분 스펠링 같은 경우는 여러 개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나는 G 발음은 꺼라는 소리로 나고, 여기에서 있는 G 발음은 젤이라고 해서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스펠링 같은 경우는 여러 개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있지만 발음기호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로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발음기호는 총 45개가 있는데 각각 하나의 소리만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절대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발음기호는 항상 한 가지 소리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 모음을 보게 될 건데, 앞으로 제가 그 모음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A라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딱히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호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A 발음이에요. A 발음은 발음기호상에서 아 라고 하는 소리로 나타나게 돼요. 아 라고 해서 발음이 되는데, 일단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어의 모든 모음은 유성음입니다. 유성음. 자, 그러면 유성음이 뭔지 볼게요. 저희가 자음을 볼 때 목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자음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자음 중에서 S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S. 자, 무성음이죠. 그럼 이거와 같은 게 Z 발음인 유성음이에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성음 소리가 자음에도 있었는데, 자음에서 말하는 유성음과 모음에서 말하는 유성음은 달라요. 자음에서는 단순히 그냥 성대만 울려주면 되지만, 모음에서 말하는 유성음은 성대의 긴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어에서 말하는 강세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자음에서 만들어지는 유성음이랑 그냥 모음에서 만들어지는 유성음의 그 느낌이 같아요. 둘 다 그냥 성대가 울리기만 하면 되는데, 영어에서 말하는 모음은 성대가 긴장이 돼요.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말에 아라는 발음이 있고 영어에 아라고 하는 발음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발음기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아, 아기, 아, 아빠, 아, 아이, 아이, 이런 식으로 성대의 긴장이 전혀 없이 그냥 소리가 바로 올라오게 돼요. 하지만 영어의 모음들은 성대가 긴장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우리의 목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소리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냥 쭉 올라오는 게 우리나라 말의 아예요. 그냥 걸림이 없이 그냥 올라오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아고, 영어의 유성음 같은 경우는 소리가 올라오다가 한번 이렇게 접히게 돼요. 소리가 이제 막히게 되는데, 이렇게 막힌다라고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리가 이만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내가 성대에 긴장을 한번 주게 되면서 소리의 변형이 생깁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변형이 생기나 한번 볼까요? 그냥 평범하게 가다가 이게 성대가 지금 한번 긴장을 해주면서 내가 소리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소리를. 자, 이게 영어의 강세라고 하는 겁니다. 강세.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옆으로 그림을 그려, 우리나라 말은 그냥 이렇게 가는 언어고, 영어는 이렇게 리듬을 타고 가는 언어예요. 그래서 성대 긴장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한국어고, 영어에서는 이런 리듬을 타고 영어의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내가 성대를 딱 긴장을 시키는 그 순간이죠. 이렇게 소리가 굵어지는 그 순간에
이 리듬의 가장 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모음이 가게 되고 내가 소리가 다시 풀리게 되면서 긴장했던 거 풀어주게 되면 소리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게 돼요. 이게 영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입니다. 리듬.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다시 해보면 영어는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항상 성대가 긴장이 돼야 되고 영어의 모든 모음은 기본적으로 성대가 긴장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영어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강세라는 거에 있어서 강세를 만들어주는 원리가 바로 이거고 강세는 즉 리듬이죠. 이러한 리듬. 강세에 의해서 리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발음의 입 모양은 우리나라 말의 아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와 비슷하기는 한데 혀의 위치가 살짝 달라요. 혀 끝이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가긴 하는데 영어에서는 혀 움직임이 없을 때 혀를 변화를 시키지 않을 때는 항상 아래 치조 뒤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치조는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도 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혀는 항상 이렇게 아래 치조 뒤에가 있어야 되고 혀 끝은 그리고 혀 중간을 이용한다거나 내가 혀 끝을 써야 되는 경우에만 변화가 하면 돼요. 그래서 혀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혀 끝은 항상 거기에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혀를 거기에 놓고 발음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게 A가 가지고 있는 성대의 느낌이에요. 성대의 느낌이고 혀의 위치를 거기로 했을 때 그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의 모든 소리를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성대가 긴장이 돼야 되고 성대를 잘 써줘야 돼요. 성대가 긴장이 돼야 되고 혀 끝에 변화가 없을 때는 이렇게 혀 끝은 아래 치조 뒤로 가 있으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발음은 혀 끝이 치조 뒤로 혀 끝에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성대가 긴장이 되는 소리입니다.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영어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한국어를 먼저 읽어볼게요. 아기 영어입니다. 아기 영어입니다. 아기 한국어죠. 아기 영어입니다. 아기 그죠? 우리나라 말과 영어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말은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언어인데 영어에는 강세라는 게 있어요. 강세라는 게. 그래서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강세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성대가 긴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아기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다시 해볼게요. 아기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성대가 많이 쓰이죠, 영어가. 그래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성대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강해요. 항상 긴장을 기본적으로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대를 많이 쓰는 일은 없습니다. 강하게 긴장시켜주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성대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성대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성대를 그냥 부드럽게 쓰는 언어지만 영어는 강하게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왜 성대가 항상 강하게 긴장이 되냐면 자음이 아무리 많아도 단어가 되지 못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모음이 들어가 있어야지 단어가 완성이 되는 건데 항상 모든 단어에 모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쓸수록 성대의 근육은 더 발달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의 성대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쉬지를 않고요. 항상 쓰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다른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우리나라 말로 쓰면 이거를 오드라고 쓰지만 원래 발음으로 보면 이 형식이 맞아요. A 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를 읽어볼게요. add 아들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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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자, 이렇게 해서 이 소리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어에서 일단 소리 때문에, 그 자음 때문에 영어의 소리가 다르고요. 자음들은 뭐 P, T, 뭐 L, K 이런 것들이 다 자음들이죠. 이런 자음들 때문에 일단 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이런 모음들 있죠. 모음들 때문에 영어의 리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우리나라의 소리와 다르고 리듬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때는 반드시 발음 기호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내가 영어를 정확히 읽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로 들어가서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보죠. 일단 지금 봤던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지금 봤던 거. 자, 발음 기호로 쓰면 이렇게 발음을 씁니다. 이거 add가 아니에요. add. 발음 기호상에서 모음은 항상 한 가지 소리로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나오면, 발음 기호상에서 a가 나오면 아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알죠? 그러면 지금 이 단어는 이름절입니다. 이름절. 맞죠? 이름절 언어예요. 그러면 리듬이 하나예요. 리듬이 하나고, 영어의 리듬을 결정을 해주는 건 자음입니다. 자음. 영어의 소리를 결정을 해주는 건, 영어의 리듬을 결정해주는 건 모음이에요. 모음. 영어의 소리를 결정해주는 건 자음이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리듬을 그려놓고 자음을 여기에다 올려놓고 발음을 하시면 좋아요. 자음이 내가 성대가 긴장이 될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모음을 넣고, 그리고 이제 자음들을 이렇게 넣고 발음을 하면 내가 리듬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리듬을 먼저 잡아볼게요. 아, 아, 아. 한 번 더. 아, 아, 아. 뒤발음이 들어가 있죠? add, add, add. 한 번 더요. add, add, add.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그 자음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듣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없는 단어인데 이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 자음들이 만약에 그 모음의 앞에 와 있을 경우, 그 음절의 가장 앞에 와 있을 경우에는 자음들에서 나오는 힘,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맞죠?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점프를 높이 못 뛰어요. 내가 뛰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높이 뛰려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젓는다던가 몸을 웅크린다던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자음들이 단어의 앞에 와 있을 경우에는 요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준비 동작을 해주면 돼요. 그죠?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 이해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음을 해줄 때 내가 강세로 가기 위한 음절의 시작이냐 아니면 단어의 끝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소리가 달랐어요. 공기의 힘에 있어서 차이가 났었죠. 내가 공기가 강하면 강세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멀리 올라갈 수가 있고, 공기가 약하면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발음을 넣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준비 동작을 이 P 발음을 이용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pad, 이게 아니라 pad. 내가 공기가 강하게 나오면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자음들을 이용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경우는 좀 다르죠. 지금의 경우는 자음이 앞에 없고 순수하게 모음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모음으로 음절을 형성을 하는 경우와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준비 동작을 내가 이용할 게 없죠. 준비를 해줄 것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순수하게 내 성대만을 이용을 하면 돼요. 제가 리듬을 잡아줄 때 이렇게 하고 모음만 써놓고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드릴 건데, 그럴 때 내가 자 리듬을 먼저 잡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소리가 바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소리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뭐 아무것도 없이, 자음이 아무것도 없이 모음으로 시작이 되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거로만 시작을 하면 돼요. 하지만 자음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음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소리들을 이용을 해서 공기를 강하게 내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강세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모음들만 있을 때는 그게 좀 달라지죠. 그냥 성대만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리듬은 그냥 이렇게 그려도 맞아요. 이렇게 그려도 맞은데 그냥 공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경우는 앞에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모음만 이용을 해서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add, add, add. 다시 한번 add, add, add.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면 됩니다. 이 단어는 절대 오드라고 있는 경우를 봤는데 그건 스펠링을 읽기 때문에 오드라고 있는 거예요. 오드. 오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A라고 하는 발음 기호가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단어는 add, add, add. 한 번 더요. add, add, add.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단어로 가볼까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거 OX가 아닙니다. OX가 아니고 숫소를 뜻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의 발음 기호도 이렇게 써줘요. 이름절이고요. 마찬가지 이름절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에요. 모음으로. 그럴 경우에는 리듬을 먼저 그려놓으면 좋죠. 그죠? 여기에서 가장 높은 부위는 가장 높은 구간은 이 성대가 긴장되는 그 부분. 그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자음들이 들어오는데 일단 모음을 먼저 발음을 해서 내가 리듬을 만들어 놓을게요. 자, 해봅니다. 아, 아, 아. 한 번 더. 아, 아, 아. K 발음이 있어요. 악, 악, 악. 다시 한 번. 악, 악. S 발음이 들어가죠. 악스, 악스, 악스. 한 번 더. 악스, 악스, 악스. 자, 이렇게 해서 써주는데요. 한국어로 쓰면 이 단어는 악스라고 써요. 악스라고 써야 돼요. 악스라고 쓰거나 옥스라고 쓰는데 악스라고 쓰는 게 좀 더 비슷하죠. 악스라고 쓰기는 쓰는데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 이건 이름절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없이 그냥 이름절. 한 번의 소리를 만들어주는 이름절인데 우리나라 말로 쓰면 이음절이 돼요. 어디에서 음절이 차이가 나냐면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쓸 수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글자의 형식이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글자의 형식은 항상 모음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음절, 이게 한음절이 돼서 이음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자음만 순수하게 나오고 그 이제 모음이 단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모음이 나오는데 자음이 앞뒤로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뒤로 여러 개 자음이 있고 그리고 모음이 하나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음절이 자음 개수만큼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모음이 몇 개냐를 보고 세면 돼요. 모음이 몇 개냐. 그리고 이제 뭐 이중모음이나 그런 데 가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모음의 개수를 가지고 음절을 구분을 합니다. 알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는 모음이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자음이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음절이 각각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모음만으로 내가 음절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러면 이 단어는 일음절, 즉 한 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들어주는 게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읽을 때 아크스, 아크스 이런 혹은 악스, 악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악스, 악스, 악스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영어를 읽는 데 있어서 그 내가 음절대로 몇 개의 음절인지 구분을 해서 그 음절만큼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죠? 그래야지 내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만큼 혹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속도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영어보다 음절이 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어의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대로 읽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소리가 길어지게 돼요. 알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가면서 또 자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읽어봅시다. 악스, 악스, 악스. 다시 한번 악스, 악스, 악스.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돼요. 알죠? 절대 옥스나 악스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이런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에다가 제가 이걸 써볼게요. 이게 옥토버라고 읽기도 하고 악토버라고 읽기도 해요. 맞죠? 이렇게 두 개를 익혀지기는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발음 한국어로 썼을 때 어떤 게 맞아요? 옥토버가 맞을까요? 악토버가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틀립니다. 둘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영어를 한국어로 쓰는 순간 모든 영어는 콩글리시가 돼요. 한국어로는 영어를 표기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음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의 자음들은 우리나라의 자음보다 훨씬 더 소리가 세죠. 강하고. 그리고 영어의 모음들은 다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옥토버만 보고서 강세를 넣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영어를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한국어로 영어 책인데 한국어로 써있는 책들은 안 보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보지 않는 게 내 영어 실력을 기르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어쨌든 틀려요. 틀립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자, 그럼 발음으로 한번 봅시다. 발음 기호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강세는 두 번째 음절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1음절 단어에는 사전에는 강세가 없어요. 사전에는 강세를 표시를 안 해주는데 저는 항상 강세를 표시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소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음절인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음절을 강세를 가지고 있어요.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음절 단어에는 당연히 강세가 없으니까 강세를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강세를 항상 넣어줍니다. 강세 표시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세라는 건 영어에 들어있어요. 1음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항상 강세를 넣어서 발음을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왜 강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자, 그러면 이 단어는 3음절이에요. 3음절. 즉 3번에 걸쳐서 만들어주는 소리고요. 리듬이 보면 가운데 두 번째 음절에 큰 강세가 있죠. 그럴 경우에 큰 강세를 먼저 그려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순수 음절이라고 해요. 순수 음절. 강세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 음절인데 여기에 강세가 없다고 해서 이 단어에 강세가 하나인 게 아니라 작은 강세들은 들어가 있어요. 순수 음절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작은 리듬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와 요거는요 길이와 소리가 같습니다. 높이가 같아요. 절대로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더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모음들을 넣어보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강세를 보면 지금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모음의 개수로 음절을 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면 이런 것들은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이중모음. 그래서 이중모음은 하나의 음절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라고 해서 이응이라는 자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지만 영어에는 이응이라는 자음이 없어요. 영어의 모든 모음은 성대의 긴장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이 두 개가 왔을 때는 한 번에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규칙 중에 하나는 강세는 항상 이중모음일 때는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모음에서 내가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뒤에 있는 모음에서는 성대가 풀려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해주게 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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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이게 아니라 오, 오, 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앞에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봅시다. 아, 아, 아. 지금 소리가 성대가 긴장이 덜 되죠? 왜 그러냐면 이건 강세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순수 음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서는 안 돼요. 성대가 강하게 긴장이 되면 안 되고 부드럽게 다시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 단어의 리듬이에요. 자, 그럼 앞뒤로 자음들을 넣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K 발음이 들어가서 발음을 해줘요. toe, burr, toe, burr, toe, burr, toe, burr, October. 한 번 더요. October.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강세가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려놔서 리듬으로 만들어 놨지만 강세가 없이 그냥 하나의 강세라고 하면 October
October 이렇게밖에 소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의 리듬은 그게 아니라 한 번 올라오고 더 크게 올라오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라와야 돼요. 학생들 실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뚝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강세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October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뚝 떨어지면 영어의 리듬이 죽습니다. 이게 아니라 October 한 번 더 올라와줘야 돼 소리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단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October 한 번 더 October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면 돼요. 절대로 옥토버나 악토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October 이렇게 리듬감이 들어가서 단어를 발음을 해줘야 영어의 리듬감이 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옥토버나 악토버가 아니라 October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줍니다. 자, 3번씩 해보고 넘어갈게요. October 한 번 더 Octob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런 단어가 있어요. 발음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강세 표시를 해줬죠. 이름절인데 이름절이면 리듬이 당연히 몇 개겠어요? 하나죠. 그래서 리듬이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내가 리듬을 먼저 만들어 놔요. 해볼게요. K 발음이 있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음절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강세 음절이라 부를게요. 강세 음절의 시작은 지금 L 발음이에요. 그럼 일단 발음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lock 다시 한번 lock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전에 내가 만약에 그 강세가 있는 모음 앞에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자음을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그 자음들의 강한 소리들이 나오고 나서 내가 강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는 L 발음이에요. L 발음. L 발음이 그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은 내가 L 발음은 치조에 혀를 대고 만들어줍니다. 치조를 강하게 눌러주면서 내가 양옆으로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L 발음인데 내가 이 발음을 해줘서 여기로 올라갈 때는 혀를 치조를 누르고 있는 혀의 힘을 더 강하게 주고 그러고 나서 내가 소리를 시작을 해서 공기가 나오고 나서 여기로 올라가 주면 돼요. 만약에 공기가 안 나오면 락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L 발음의 특징은 치조를 강하게 눌러주고 공기가 나오는 유음이기 때문에 그 나오는 공기를 이용을 해서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락 이게 아니라 lock 다시 한번 lock 한 번 더요. lock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고 그래서 그 L 발음의 특징은 치조를 강하게 눌러주면서 그리고 나서 양옆으로 내가 공기가 나오고 그 나온 공기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강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약하거나 공기가 적으면 내가 강세까지 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00만큼의 내가 점프를 뛰기 위해서는 100만큼의 공기를 내주고 나서 그 힘으로 내주고 나서 내가 강세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50만 내고 100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혹은 10만 내놓고 내가 100까지 점프를 뛸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어의 리듬감을 형성을 시켜주는 그 원리들이에요. 근데 또 이제 만약에 이게 강세 음절이 아니고 이쪽 끝에 단어의 끝으로 가는 L 발음일 경우에는 소리가 또 약해져야 돼요. 이거는 내가 또 한 번 올라갈 준비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자음 강의를 할 때 제가 수없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은 앞에 가서 자음들을 듣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lock 한 번 더 lock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떤 사람들이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기 앞에 쓴 이 발음은 내가 L에서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나오는 그 소리 있죠. 그 소리를 표기를 한 건데 어쨌든 틀리긴 틀립니다. 틀려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들었을 때 L 발음이 들어갈 때는 항상 소리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썼는데 이거는 내가 한국어로 표기를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L 발음을 만들어줄 때 내가 치조를 강하게 누르고 앞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그 소리는 저절로 만들어져요. 일부러 을락 이게 아니라 락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고 L 발음 이 단어를 한번 사전에 내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전들 있죠.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그런 사전에 이걸 한번 쳐놓고 제가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앞에 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원리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lock.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절대로 락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고 lock 강세를 넣어서 lock 이렇게 해서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우리 이거 뭐라고 있나요? 본드라고 있지 않나? 본드? 그죠? 본드라고 있죠? 본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강세는 당연히 처음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 있고 여기에서 이 리듬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N 발음이죠. and 다시 한번 and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우리가 이런 스펠링에 익숙해져서 이 발음을 읽을 때 and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발음기호상에서 A는 항상 소리예요. and를 쓸 때는 이제 다른 발음기호를 써주는데 요거에 대한 발음기호가 따로 있고 요거에 대한 발음기호는 A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호상에서 A입니다. 이럴 때는 아예요. 에가 아니고. 그래서 에라고 발음하면 안 되고 and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자, 그럼 비발음이죠. 비발음이 앞에 있어요. 그럼 해볼게요. 비발음은 입술을 막고 만들어주는 소리였습니다. band 한 번 더. band 한 번 더요. band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강세음절이죠. 어쨌든 강세음절이니까 그 음절의 시작은 비발음이에요. 비발음. 그래서 내가 성대까지 여기 성대 긴장을 해주기까지 어떤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을 바로 비발음을 이용을 해주는 거죠. 이때도 이 모음 앞에 이게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작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는데 비발음이 그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입술을 막고서 이제 성대를 올려서 소리를 만들어 주는데 성대가 더 이 소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가 입술에 힘을 더 주게 돼요. 그래서 그냥 band 이게 아니라 band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준비 동작이 입술을 강하게 눌러주고 내가 목에서 올라오던 공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나온 만큼, 강하게 내가 공기가 세게 나온 만큼 그만큼의 내가 강세를 올라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죠? 그래서 이제 강세 음절에 이렇게 유성음들이 올 경우에는 소리가 굉장히 세서 우리나라의 된소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에는 방과 빵이 없습니다. 영어에는 그 비읍과 쌍비읍의 구분이 없고 한국어에만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렇게도 들리고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내가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가 이렇게 비발음일 경우에는 공기가 강하고 세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소리처럼 들리고 이쪽 뒤쪽으로 가게 되면 공기가 세지가 않고 부드럽게 약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읍과 비슷하게 들리게 돼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고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같은 비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이게 없으니까 같은 비발음이라고 하더라도 앞뒤로 왔을 때는 소리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강세의 시작이냐 아니면 강세의 끝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D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음절의 끝으로 D 발음이 갔지만 만약에 음절의 앞에 D 발음이 오게 되면 소리가 된 소리인 쌍디귿처럼 들리게 돼요. 이제 혀를 그 치조를 강하게 눌러주고 내가 공기를 더 세게 내기 때문에 이런 소리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둘 다 디귿과 쌍디귿이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하면 안 돼요. 딴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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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도 긴장이 되고 내가 그 소리의 형식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빼고 발음을 다시 해봅시다. band, band, band. 한 번 더. band, band, band.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면 돼요. 절대로 본드, 본드 이게 아니라 band, band, band.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거 보통 어떻게 읽나요? 컬리지라고 읽죠. 컬리지. 컬리지라고 많이 읽지만 발음으로 보면 컬이 아니고요. 이 발음이에요. 이 발음입니다. 강세는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리듬이 이렇게 두 개가 생겨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모음을 빼놓으면 이 발음이에요. 자, 해볼게요.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입니다. 그러면 앞뒤로 자음들을 넣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부터 발음을 해볼까요? itch, itch, itch. 절대로 이게 itch, itch 이게 아니에요. itch 이게 아니라 itch, itch, itch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단어의 끝이죠. 음절의 끝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 줬었는데 단어의 끝으로 가게 되면 내가 새롭게 공기를 올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까지 했을 때 입안에 남아있는 그 공기만을 이용해서 내가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그래서 단어의 끝에 이렇게 자음들이 올 때는 강하게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발음이 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속도는 좀 빨라야 되겠죠. 내가 길게 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래 강세에 있을 때 이 발음은 jealous 이런 식으로 소리가 되는데 이 끝으로 오게 되면 itch 이런 게 아니라 itch 이렇게 소리가 됩니다. 이건 또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요. call, itch, call, itch, call, itch, college, college, college. 한 번 더요. college, college, college. 한 번 더. college, college, college.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는데 절대로 컬리지가 아니죠. 컬리지나 뭐 콜리지 이런 게 아니라 칼이란 말이에요. 칼. 한국어로 칼 이것도 아니고 영어로 칼이에요. 칼. 이 K 발음이 지켜져야 되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강세까지 올라갈 때는 반드시 K에서 나오는 그 공기의 힘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내가 강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세까지 갈 때는 강세로 내가 높이 점프를 뛸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자음들의 소리들이 굉장히 강해져요. 내가 강해진 만큼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준비 동작이 더 많아지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근데 또 여기에 있을 때와 만약에 그 순수 음절의 시작인 여기에 있을 때는 같은 K라고 하더라도 달라요. 공기가 나오는 양이. 왜 그러냐면 내가 K에서는 내가 100만큼 점프를 뛰었다면 100만큼 점프를 뛰었다면 여기에서는 내가 50만큼만 점프를 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 동작이 이만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만큼만 쓰면 돼. 50만큼에 필요한 그 공기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보다 공기가 월등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K가 여기로 갔을 때도 또 달라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같은 K 발음이지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강세 음절의 시작이냐, 순수 음절의 시작이냐, 아니면 내가 모든 음절의 끝이냐, 여기에서는 이제 소리가 훨씬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어의 리듬을 형성을 하는 중요한 원리니까 이런 것들 많이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college, college, college. 한 번 더. college, college, college. 한 번 더요. college, college, college.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를 한번 볼게요. 강세는 여기고 큰 리듬이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는 강세가 없지만 무슨 음절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순수 음절, 순수 음절. 순수 음절은 여기죠. 작은 리듬.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리듬이 돼요. 그죠? 자,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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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에, 아, 에. 자, 앞뒤로 자음들이 들어갑니다. 이걸 그냥 여기다 쓸까요, 그러면? 자, 해볼게요. it, it, it. 다시 한번. it, it, it. park, park, park. it, it. park, it. park, it. park, it. pocket, pocket, pocket. 다시 한번. pocket, pocket, pocket. 한 번 더요. pocket, pocket, pocket. 자, 그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 포켓이라고 쓰잖아, 포켓. 그죠? 포켓이라고 쓰는데 그게 스펠링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포켓이라고 쓰는 거, 포켓.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만약 한국어로 쓴다 하면 파킷이라고 쓸 텐데 지금 보면은 발음의 그 음절을 구분을 한 걸 보면 파킷, 파킷 이게 아니라 파깃처럼 되어 있죠. 파깃. 이거는 발음기호상에서 음절을 구분해주는 원리인데요. 이거를 지금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너무 복잡해지니까 제가 항상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발음기호상으로. 근데 사전에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사전으로는 구분을 안 해줘요. 근데 캠브리지 사전이죠. 영어 캠브리지 사전에 가면 스펠링의 발음 기호가 아니라 음절로 발음을 구분을 해줘요. 대부분 스펠링이랑 발음 기호랑은 같은 경우가 많은데 틀리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음 기호로 음절을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전으로 이렇게 스펠링에서 발음 기호를 해줄 때는 음절을 구분을 해주는 건 순수하게 몇 음절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만 쓰는 거고, 발음 기호상에서 음절을 구분을 해주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발음 기호로 구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도 파켓, 파켓 이게 아니라 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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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켓 이렇게 발음이 돼요. 알죠? 그래서 요 K가 여기로 가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가느냐는 소리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뭐 빨리 얘기하다 보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이런 것들을 발음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정확하게 발음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pocket, pocket, pocket. 다시 한번 pocket, pocket, pocket.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로 포켓, 파킷, 팟잇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고 팟잇, 팟잇 이렇게 영어의 리듬을 타고 소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단어는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죠. 이렇게 발음을 써줍니다. 삼음절이요, 삼음절. 우리나라 말로는 사음절이죠. 할리데이 혹은 홀리데이. 사음절이지만 여기 있는 이중 모음 때문에 소리가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는 첫 번째 있고요. 큰 리듬, 작은 리듬, 그리고 작은 리듬. 사실 이 단어는 지금 howly라고 하는 단어와 day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두 개 음절에 이제 각각 단어의 강세가 다
따로따로 들어가게 되는데 원래는 여기에도 강세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처음에만큼 holiday 강한 강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아요. 요거보다는. 그래서 뭐 요거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같다라고 그냥 씁니다. 저는. 알겠죠? 자, 발음을 해봅시다. 해볼게요. 이게 이 단어의 리듬이에요. 앞뒤로 이제 자음들이 들어가죠. 이렇게. 자, 뒤에부터 발음을 합니다. day, day, day. 다시 한번.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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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앞에요. how, day, how, day, holiday, holiday. 한 번 더. holiday. 그죠?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여기에 있는 지금 순수 음절들이죠, 이것들. 순수 음절들인데, 이렇게 작은 리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강세가 전혀 없이 그냥 뚝 떨어지는, 이렇게 되는, holiday.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 리듬이 아니고, 모든 순수 음절에도 기본적으로 강세는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큰 강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만 표시를 해주는 거고, 이렇게 순수 음절들에도 강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holiday. 이게 아니라 holiday.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올라와야 됩니다. 소리가 반드시.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holiday. 한 번 더. holiday. 한 번 더요. holiday.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면 돼요. 절대로 holiday 이게 아니라 how 이라고 하는 할이 아니고요. 한국어로 할 이게 아니라 holiday 한 번 더. holiday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모음 중에서 단모음 중에 이 발음을 봤습니다. 우리가 A라고 부르는데 A 발음이 발음교상에서는 그 스펠링상에서는 A라고 불리지만 발음교상에서는 항상 한 가지 그 소리만 가지고 있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발음은 A가 아니라 라고 발음이 돼요.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거는 발음기호상에서입니다. 스펠링상에서가 아니에요. 항상 발음교상에선 라고 하는 소리를 가졌었고, 입모양이 우리나라의 아와 비슷하긴 하지만 그 혀가 조금 더 이제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하죠. 우리 혀 끝의 위치가 아래 치주 뒤로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혀 중간이나 혀 뒷부분은 혀의 그 턱이 열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영어의 모음과 한국어의 모음의 가장 큰 차이는 강세였죠, 강세. 그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대가 긴장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오는 언어인 반면에 영어에서는 항상 성대가 긴장이, 모든 모음이 그래요. 모든 모음이 유성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모음은 유성음인데, 유성음이 그냥 성대만 이렇게 울려주는 게 아니라 성대를 긴장을 시켜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내가 소리가 올라오다 한번 소리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다 한번 막아주면 이때 내가 영어의 그 리듬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강세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좁혀줄 때 그때 영어의 강세가 생겨나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강세를 발음을 해줄 때는 내가 소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소리가 아니라 강세, 성대를 긴장을 시켜줘서 만들어주는 소리인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 발음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 강의를 마칠게요. 한 번 더. 네,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강의에서 또 다른 발음을 뵙도록 하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